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교과서에 수록된 청산별곡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공 저런공하야 나지란 지내션겨 오리도 가리도 없음 바무란 또띠아리야. 이게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서 어려워 보이지만 시험 공부할 때 이 두 단어를 중심으로 체크해 놓고 현대어로 의역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든 보내는 건 낮은 가능하다. 낮. 외로움이 덜한 시간. 해가 있는 밝은 시간은 외로움이 덜한 시간인데, 그나마 나은 시간인데, 여기 이 문장을 핵심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올 리도 갈 리도 없는 밤. 고독한 시간. 고독이 극한에 달하는 시간. 즉, 시간적 배경으로 보면, 밤이니까 화자의 고독과 절망감의 시간이고요. 낮과 대조된다고 보면 낮을 일부러 집어넣어 고독감을 부각시키는 거죠. 이거죠. 원빈을 옆에 두면 오주영 선생님이 못생기다는 게 부각되는 것처럼 낮이 있어 밤이 더 외롭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극심한 고독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은 낮이 아니라 밤이라고 보면 되겠죠. 밤의 상황을 보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절망적 고독의 시간, 밤을 보내고 있음을 알면 됩니다. 절망적 고독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오리도 관리도 없는 밤. 근데 설상가상으로 여기서 끝나면 좀 난데,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난데 어떤 일이 또 일어나냐면, 여기 별표 3개 하십시오. 어디다 던지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돌코가 돌 모양의 코가 아닙니다. 메리도 괴리도 없이 맞아서 운이노라. 여기 이 앞에 단어를 뭔지 몰랐어도 밑줄 친 맞아서 운다라는 데서 힌트를 얻어서 풀어도 되겠죠. 근데 이 돌은 그냥 단순한 돌이 아니에요. 별표 3개 하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운명적인 고통입니다. 인간의 운명적인 고독, 이런 것도 이해될 수도 있겠고요. 누굴 맞추려던 돌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맞추려고 한다는 거죠. 메리도 괴리도 없다는 말은 이거 좀 알아야 돼요. 사랑할 사람도 할 사람도 없는 절대적인 외로움입니다. 근데 그것에 맞아 온대요. 이것은 내가 어떻게 힘써서 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외로움, 어쩔 수 없는 고독, 어쩔 수 없는 고통을 의미하므로 체념적인 태도가 나타납니다. 꼭 기억하세요. 절대적 외로움을 돌같이 맞아 운명적으로 체념하는 자세가 나타난다. 이 부분 은근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네요. 특히 돌. 여기 별표 3개 하시면서 적을게요. 피할 수 없는 숙명적 고통인 돌에 대한 운명적 체념 나타난 부분입니다. 막 저항하거나 극복 의지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배웠던 이육사의 절정이나 어떤 작품들 보면 싸우고 이겨내려는 깨달음과 자아성찰과 반성과 의지를 드러내는데, 이 작품은 아직까지는 그런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따가 표로, 그래프로 한번 더 이해시켜 드릴게요. 살얼이랐다 발아래 살얼이랐다. 남아자기 구조개랑 먹고 발아래 살얼이랐다. 얄리얄리 얄랑샹 얄라리 얄라. 어려운 단어지만 비슷한 구절이 또 나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부분에서 한번 복습해 볼게요. AABA죠. 332조에 AABA 구조가 반복되어 운율이 형성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약간 청산이었는데 달라진 부분에 동그라미 쳐보면 바다네요. 이게 발아래가 바다예요. 그럼 청산과 바다의 공통점은 뭐죠? 자연에 있는 산물이죠. 즉 바다는 장소가 이동되면서 현실 도피처이며 자연세계이며 이상적 공간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복습으로 살얼이랐다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남아자기 구조개 먹고, 이것도 앞부분에 소박한 음식으로 이해될 수 있겠죠.
자연 속에서 바다와 관련된 소박한 음식을 먹고 안분지족하며 안빈낙도하겠다는 이야기겠죠. 가다가 들어라 예정지 가다가 들어라 사삼이 짐대에 올리셔 해금을 혀결을 들어라 얄리얄리 얄랑성 얄라리 얄라. 여기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애정지라는 단어와 사슴이 짐대에 올라 해금을 혀걸을 들어라.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정리해 볼게요. 애정지는 외딴 부엌입니다. 근데 이 외딴 부엌이 그냥 부엌이 아니라 왜 외딴 부엌이냐? 우리가 지금 어디 있죠? 청산과 바다를 바라면서 이 시가 흘러가고 있죠. 이 외딴 부엌은 그냥 부엌은 속세를 의미하니까 외딴 부엌은 속세와 단절된 공간을 의미합니다. 즉 여기에요. 속세를 피하여 가다가 듣노라. 이렇게 속세를 피하고 싶은 마음을 느낀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즉, 근데 이거에 대한 어떤 태도를 보고 있냐면 이 부분입니다. 중요해요. 별표 3개. 사슴이 짐대에 올라 해금을 켠다.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좀 내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슴 탈을 쓴 광대가, 즉 인간이 탈을 쓴 거죠. 사슴 탈을. 그러고 나서 인간이니까 당연히 해금을 연주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슴 탈을 쓴 광대의 연주를 통해 고독감을 해소해보고 싶다는 열망, 소망을 나타내는 거죠. 그냥 가능한 거죠. 생각해볼 수 있는 행위죠. 그냥 재밌는 공연 보면서 외로움을 달래보겠다, 이런 얘기일 수 있겠고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사슴이 해금을 연주한다. 가능할까요? 사슴은 다리가 4개인 동물이잖아요. 근데 이 사슴이 갑자기 해금을 연주까지 한다? 그거는 비현실적인 상황과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 말은 뭘까요? 기적을 바랄 만큼 절박하다는 거죠. 이 고독함, 이 외로움, 나의 시름을 달래줄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절박한 심정을 느낄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시험에는 사슴이 해금을 연주하는 비현실적인 상황으로 이해할 때를 많이 묻더라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둘 다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름, 고독 해소를 위한 절박한 심정이 나타난 부분이 이 부분이다 라고 기하고, 그것을 극단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이 바로 사슴이 짐대에 올라셔 해금을 혀걸을 도로라, 이 부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부분을 해석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가다가 배부른 독에 설진 강수를 빚어라. 조롱꽃 누룩이 매와 잡사와니 내 어띠하리 있고.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찾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따로 정리해 놓고 외우는 것이 좋겠어요. 여기 배부른 독에 설진 강수는 굉장히 독한 술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술의 양이 어떨까요? 배부른 독에 넣었다. 양이 많겠죠. 엄청난 양의 독한 술을 먹고 싶다. 이 말은 뭘까요? 술을 많이 먹는다는 것은 외로움이 어떻다는 걸까요? 적다는 걸까요? 엄청나다는 걸까요? 그렇죠. 자신의 외로움이 엄청나기에 매우 강한 술이 필요하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겠죠. 그런데 이 술의 문제가 뭐냐? 여기서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는 게, 고전 문학에서 술과 꿈이 많이 나오는데 술과 꿈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술과 꿈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술로 어떤 문제가요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은 일시적인 고독 해소라는 걸 꼭 기억하시는 게 좋겠어요. 아시겠죠? 조롱꽃 누룩이 매화, 여기서도 매화가 중요합니다. 누룩이 맵대요. 왜 맵겠어요? 술의 재료가 맵다는 말은 독한 술이라는 거죠. 독한 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말은 뭐야? 독한 술을 먹고 싶은 날은 어떤 날이에요? 내가 매우 힘들고 매우 외로운 날이라는 거죠. 나 어찌하리 있고, 얼마나 고민이 많으면 이렇겠어요. 내 운명에 대한 체념적 태도,
넋두리 같은 거죠. 슬프네요. 그렇죠? 여기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낙천적 칠학사상. 이런 단어를 알고 계셔야 돼요. 낙천적이란 말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힘들고 외롭고 슬픈 상황이면 막 울기만 하고 포기해도 될 텐데 그나마 술로 해소해 보려고 한다는 낙천적인 태도와 칠학, 취하는 것으로 기쁨을 삼는 일시적 해소가 나타난다. 그래서 술이라는 단어, 설진강수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시적 고뇌 해소의 도구, 통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것을 한번 그래프해 볼게요. 이 시 어때요? 전체적으로 어둡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밑으로 하강하는 아주 안 좋은 시냐, 아니면 약간의 상승 곡선을 생각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때요? 몇 개의 단어들이 떠오르면서 그래프가 아주 밑으로만 떨어질 것 같지 않다는 걸 아시죠? 그럼 어떻게 그래야 될까요?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높이 올라가진 않지만 조금은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왜 내려갔을까? 생각해 봅시다. 현실이 부정적이니까요. 지금 내 삶이 행복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그걸 나타내주는 단어들을 따로 정리해야겠죠. 그걸 나타내주는 단어들을 따로 정리하면 뭘까요? 울어라, 운다, 시름이 있다, 돌, 맞은 돌, 살아야만 하는구나로 해석했을 때 한탄, 이런 어조들, 단어들이 현실이 부정적임을 알 수 있고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울고만 있지 않고 어떤 것들을 생각합니까? 청산과 바다라는 이상향을 생각하고 동경하고 의지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현실에서는 뭘 통해서? 술을 마심으로써 일시적으로 해소해 보려는 노력을 보인다는 거예요. 아주 큰 노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지만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걸 어려운 말로 낙천적 칠학사상이라고 했었죠. 그럼 이렇게 그래프가 이래야 되고요. 그러면 이 시 전부를 부정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걸 조심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밑줄 친 단어 중 성격이라는 것은 찾을 때 앞부분은 다 부정적인 단어들이 많을 텐데 뒷부분에 긍정적인 단어를 찾아야 하고 청산과 바다를 긍정으로 봐줘야 되겠죠. 그러면 시험 문제가 의외로 쉽게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려워하는 작품도 알고 있는 단어에 근거해서 정리를 하다 보고 그래프를 정리하여 아닌 것과 그러한 것에 구분을 하다 보면 답을 찾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도 결국은 이분법적인 사고거든요. 정답인 것과 정답이 아닌 것으로 나눠야 하는 일이니까요. 아시겠죠? 핵심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시험에 나올 만한 거. 고려, 소교. 요즘엔 이런 건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고려, 소교라는 것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8년이다. 이건 세보면 알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 332조의 3음보다. 아까 332조만 나왔는데 이게 332로 나눠서 3개로 나눴다 해서 3음보가 되는데 이 3음보는 운율을 형성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음구와 후렴구도 운율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성격, 현실 도피적, 예상적. 의는 여기 이건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밑줄 칩시다. 고려인들의 삶의 애환을 반영한 작품. 시대 반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이걸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시험에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하자면 작품을 그냥 작품 자체로만 이해하지 말고 그 시가 만들어지는 당시의 상황과 시대를 반영해서 이해해야 한다는 관점이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고려인들이 삶의 애환을 가졌던 게 뭐냐면 전쟁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유랑민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를 아까 유랑민으로 이해했던 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제목이 청산별곡이었던 것처럼 중심 소재는 청산과 바다라는 건 당연하겠죠.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청산과 바다는 좋게 봐줘야 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공간, 즉 살고 싶은 공간. 어쨌든 내가 살게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나쁘다고 보는 건 좀 어렵죠. 그래서 주제는 생의 고뇌와 비애, 삶의 터전을 잃은 유랑인의 비애를 담은 작품이고, 임을 잃은 여인의 처절한 삶과 임을 향한 그리움은 여인으로 봤을 때 가능한 주제겠죠. 그래서 위의 주제는 시대 반영론적 관점으로 봤을 때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밑에 있는 시의 주제는 일반적으로 작품만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주제라고 볼 수 있겠죠. 어때요? 이런 걸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시험 문제를 틀릴 수가 없게 촘촘해지게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문제까지 풀면서 틀린 문제를 왜 틀렸는지 오답 노트까지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문제 유형 파악하고 내용 틀린 거 이해하고 거기다가 이 정도 핵심 정리와 작품 정리를 한다면 청산별곡이 아무리 어렵다 한들 틀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요. 여러분 어렵다고 포기하고 모른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더 노력하여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고 보람을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응원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이팅! 사랑합니다.